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전준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먼 길 잘 내려가셨어요? 네네. 어제 좀 긴 시간 오셨는데 도움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그 카페, 다낭 카페를 생각해서 되게, 정말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점심. 그랬어요? 네네, 네네. 이제 목표를 세우시고 하시면 분명히 네.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요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대표님들은 아이템이 다 있으신 거잖아요. 다 있으시고, 지금 대표님 아이템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찾아가는 과정이 어떤지 한번 맨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아이템 자체는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상품 소싱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품 소싱할 때도 어떤 거 팔아야 돼요? 뭐 되게 막막하잖아요. 예, 막막할 때 이런 방식으로 찾아가요. 좁혀가는 그런 거거든요. 자, 맨 처음에 뭐냐면, 공감하는 건 뭐냐면, 나의 역량,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어제도 이제 왔다 가신 분이 뭐냐면,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어떤 거 팔아요?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필라테스와 요가 자격 지도자 자격증 다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다른 것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안 되더래. 왜 안 되냐?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하고 맞는 걸 하면서 돈 벌어야 가장 좋은 거잖아요. 대표님 혹시 그 수제 도라지청 맨 처음에 왜 시작하셨어요? 네? 도라지가 좋은 걸 알아서. 어떻게 도라지가 좋은 걸 알았어요, 맨 처음에? 네? 대표님이 아프셔서 도라지를 먹다 보니까 도라지가 진짜 좋네?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 사람들이 금방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러는 게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어떤 걸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명확히 있나요? 아니면 지금 몇 개 중에 어떤 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나요? 명확한 거는요. 글 쓰는 클래스예요. 글 쓰는 클래스. 그게 이제 바탕에서는 이제 그 오프라인 자, 매장. 요거 한번 글 쓰는 클래스라고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 여기다 포스트잇 한번 써주세요. 대표님은 글 쓰는 클래스를 하고 싶은 거세요? 그럼 어떤 글을 쓰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담 기법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네. 상처에 대한 기록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여기다 계속 써주시면 돼요. 네. 카페를 자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은 우리가 노트북을 들고 가잖아요. 네. 저는 제가 이제 할 아이템이 이제 그 복면다방으로 할 건데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시간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경험을 나눠드리거나 이제 이런 거를 개인 출판까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소비자가 오게 하는 그런 카페를 하는. 그럼 대표님은 그러면 이제 어차피 카페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갖고 계시고, 예, 오프라인 공간, 이제 협업의 개념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갖고 계시고, 그 공간을 활용할 때 단지 그 공간이 카페라는 그런 커피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글쓰기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럼 대표님의 역량 자체는 기본적으로 출판을 한번 하신 거죠? 네. 네. 그리고 문제는 제가 이거를 국내에서 할 생각이 없고요. 네. 일단 다낭에 가서 내년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낭에서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같은 데서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낭이라는 데까지 사람을 끌고 가야 돼요. 누구를요? 다낭을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가죠. 다낭. 네. 다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요? 네. 그 비즈니스인데 그럼 다낭에 가서 오프라인 공간은요? 오프라인 공간을 가서 이제 가게를 얻을 거예요. 다낭에서. 네. 그럼 다낭으로 사람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럼요. 다낭에도 한국 사람이 있죠. 다낭에 있는 한국 사람 대상으로. 아하. 그러면 진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르겠네요. 네네. 그러면요, 대표님이 가진 건 출판, 그 다음에 카페. 네. 카페 경험 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상담도 할 수가 있어요. 상담 자체는 어떤 상담인가요? 모래놀이 치료라고 해서 심리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인데 모래판에서 그 피규어를 갖고 할 수 있는 상담. 그 모래판에서 그러면 그 나열된 걸 보고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하나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이렇게 케이스에 그 피규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규어, 예. 꺼내 와서
그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가 정확히, 그것도 적어주세요. 그게 뭐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모래놀이 상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하나요? 상처가 있거나 이제 상담 받으러 병원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불만적인 요소나 그런 게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쪽에 내가 예를 들어 가슴에 응어리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끌어내는데 그런 걸 활용을 하나요? 예, 이제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걸 활용을 하는 거죠. 네. 또 어떤 거가 어떤 거 출판하시고 카페도 해보시고 모르는 상담도 가능하시고 또 어떤 게 가능하세요? 여러 가지 이거 싫고요. 일단 저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하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래 하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이 세 개를 향해서 글쓰기 클래스를 하고 싶은 게 네. 예, 맞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낭에서. 네, 다낭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네. 그럼 다낭의 카페이겠네요? 아니면 어떤 공간? 임대? 네, 그냥 일단 창고 같은 데 얻어서 네. 시작을 하려고요. 다낭에 창고 많이 없을 텐데요. 어, 해변 가까이는 많이 없잖아요. 그 일면도래는 없고요. 네. 2번째 블록, 두 번째 스트리트는 있더라고요. 예, 두 번째 그 식당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예, 그 뒤에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는 있으시겠네요. 그럼 여기서 대표님은 어쨌든 이 사람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싶은 것이 하고 네. 이제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야 돼요. 자, 아이들 아니고요. 예. 어른들. 아니요, 아이디어를 이제 모아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은 네. 지금 공간을 다낭으로 한정을 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대표님의 타겟은 목표 고객은 누구예요? 다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 네, 그다음에 관광객. 예, 다낭 교민이나 관광객이죠. 그럼 그거 한번 써주세요. 타겟이. 자, 이게 1차 타겟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모수는 아니에요. 예,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수예요? 제일 타겟 하고 싶은 사람이요? 예, 한국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국 사람이 들어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자, 한국 사람 중에 어떤 한국 사람들이 대표님하고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40대 이상의 여자. 자, 40대 이상의 여자인데 어떤 40대 이상의 여자가 가족하고 안 있고 다낭에서 예, 어차피 관광객이라고 치면 가족하고 안 있고 그 시간에 대표님과 글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제가 알기로 다낭에도 예,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 달 살기 자녀분하고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한국 교민들은 대부분 그쪽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글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국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있어서 다낭에 갔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갔다고 약간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네, 상처가 있는 상처라고 한번 써주세요. 일단 이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쵸? 명확한 거죠. 다낭은 즐기는 곳이 분명한데 이 사람들은 다낭을 즐기기 위한 곳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곳으로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상처가 대표님 글쓰기에 정확히 맞아요? 가족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그거 써주세요. 이분들의 가족 관계가 왜 틀어졌을까요? 제가 딸하고 살아봤을 땐 엄마가 너무 많은 관여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동생들하고도 그러니까 너무 밀착도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선을 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로 동일시하면서 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넘는 그런 것들이 오면서 원하지 않는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겠네요. 그럼 그런 경우가 대표님 출판에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의 타겟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일단 저녁에 클래스를 열려고 해요. 네, 광고는 그 유리문 앞에다 이제 붙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SNS가 인스타그램이어서 네, 그쪽에 이제 좀 알리려고. 네,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한 컨텐츠가 대표님의 인스타에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즉, 대표님의 인스타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대표님이 이러한 걸 하고 있다. 예, 난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하나의 라인인 거고요.
계속 꾸준히.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출판에서 책에 꼭지를 계속 써도 되고요. 나는 이러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한 꼭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다낭에 처음 가서 그렇게 해서 바로 될까요? 일단 대표님 가자마자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자마자는 가게 여는 거부터 이제 말하자면 계속 피드를 올리기 때문에 열자마자는 못하고. 못하죠. 자, 가게를, 매장을 여는 것 자체 과정을 보여주는 거를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즉, 그 과정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을 떠나는 것부터 포함이 돼요. 한국을 준비하는 것부터 포함이 되거든요. 떠나기 준비하는 것부터. 예를 들어, DJ 떠나기 5일차. 이거 준비했다. 4일차 준비했다. 3일차 준비했다. 드디어 오늘 간다. 다낭에 왔더니 막막하다. 그런 것들. 그걸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 자체를 어디서 보여주냐? 인스타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자, 네,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기 전에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냥 기록만 남길 생각을 했지 타겟이. 네, 기록은 남아요. 기록은 남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명확해야 돼요.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표님 상품 있잖아요. 예. 총. 타겟이 누구예요? 네? 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예. 다른 것도 살짝 하면서 말도 많이 하면서 그죠? 좀 있으면 이렇게 막 해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타겟이죠. 대표님 타겟은 누구예요? 상품의 타겟은? 상품마다 근데 지금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없죠. 아니, 있어요. 저희 같은 온라인 판매업자들이에요.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게 타겟이에요. 왜냐하면 타겟이 없는데 왜 사겠어요? 예,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는 그 타겟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상품은 이런 상품이야 라고 알리는 게 기본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대표님 타겟은 누구예요? 취미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나 아이 엄마들. 자, 2번, 3번 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 어떤 분들이 2번, 3번 와요? 써보고 떨어져서 재사용. 네. 재구매. 그리고 또 아이랑 같이 오는 분은? 또 다른 아이들 체험시키려고. 그래서 오기도 하고 그렇죠. 한 번 온 아이가 2번, 3번 오게 하려면 대표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다른 디자인.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디자인별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으면 초급, 중급, 고급을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여기 5단계 맨 처음에 오면 그 다음 오면 4단계 저는 저 혼자 그냥 연령별로 저 혼자 세팅은 해놓고는 있어요. 연령별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5살용이니까 3살은 못해요. 7살용이잖아요. 5살은 못해요. 그래요. 그게 그래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할 때 이번에 2단계 하셨네요. 다음번에 3단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오세요. 한 번 더 말할 거리가 되잖아요. 대표님한테만 집중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요. 그게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리를 무조건 줘야 돼. 타겟한 거리를 줘야 돼요. 대표님의 타겟은 정확히 누구예요? 지금 대표님 타겟은요. 상당히 아슬아슬해요. 왜 아슬아슬하냐면 속에 이러면서도 자기를 결코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래서 안 드러내는 사람이 많다는 건 뭐냐면 내 컨텐츠를 보고도 사람들이 속으로 공감은 하면서도 호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좀 그런 게 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대표님이 계속 꾸준히 이런 걸 만들어 올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와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부분들이 자기가 어찌 보면 이렇게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자,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여기 가면 내가 이런 내가 거기에 가면 내가 좀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도피처라고 좀 표현을 하고 갑자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즉 대표님은요 글쓰기 클래스가 목적이지만요 그 사람들은 글을 쓰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가족관계에 상처받은 선을 넘어서 받은 사람들이 쉬려고 오는 공간인데 네 거기가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 대표님은 네. 글쓰기 다낭에서 글쓰기 클래스를 한다는 명목 하에 도피처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네. 사실은 그걸 해서 복사하고 오고 싶은 거예요. 아, 그쵸. 네. 이게, 한국 사람이 한국 카페를 하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시작을 다낭으로 기점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결국 도피처를 한번 써주세요. 결국에 대표님의 컨셉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처인데 여기서 그냥 도망가는 게 여기서 뭐예요? 회복이란 단어도 있어요. 네. 회복도 쓸까요? 네. 회복도 한번 써주세요. 자, 왜 여기서 회복이 가능하냐? 서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고 대표님은 이미 이 글쓰기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거잖아요. 대표님이 그렇게 이미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면 돼요. 네, 보여드리면 되는데 대표님이 이거 콘텐츠 만드는 게 되게 민감하실 거예요. 왜 민감하시냐면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대표님을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약간 좀 그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하시는 게 결국 이렇다면 하시는 게 맞는 거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럼 어디에서 보여줄 거냐?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줄 거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줄 건데 사실 저는 이거 인스타그램보다요. 저는 블로그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인스타그램 자체는 마케팅력은 있고 메인으로 좋긴 하지만 사진도 있고 좋긴 하지만 이런 걸 보여주기가 인스타그램 보여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힘들더라고요. 인스타그램 힘들어요. 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님은요, 글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의 메인 채널은 블로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분들을 한국에서 모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카페 비공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서로 알려지는 게 좀 한국 내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블로그를 통해서 네이버 비공개 카페로 모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 사진만으로는 감정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그런 마음을 블로그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카페로 하시면서 대신에 인스타에는 이런 것도 있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동선을 잘 짜셔야 돼요. 자, 그러면 블로그, 인스타, 카페 한번 써주시겠어요? 거기다. 여기에는 이 블로그, 인스타, 카페 이 세 가지 SNS가 맞거든요. 자, 맨 처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카페로 들어오게 하고요. 인스타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카페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인스타에서 카페로 바로 못 들어와요. 인스타에서는 대표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채널 자체가. 그러면 인스타는 블로그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블로그를 메인으로 잡고 블로그에서 그 중에 추려진 것들을 인스타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거 하려면 또 오프라인 매장도 얻으셔야겠네요. 네, 매장도 얻으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카페나 그런 걸 같이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네. 기본 베이스는 이제 카페예요. 기본 베이스는 카페예요. 아, 그럼 오프라인 공간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거기를 언제부터 보통 다낭 연세인가요? 네, 맞아요. 네, 연세죠. 네, 연세 선세죠. 연세 선세. 예,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는 이미 봐오신 데가 있어요? 본 데가 있는데 제가 그 원하는 날짜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기다려야 돼요. 네. 빈 가격이 나올 동안. 그래서 그때 과정도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의 네. 스토리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여기서 타겟 자체가 왜냐하면 타겟이 두 가운데로 되거든요. 다낭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낭으로 와서 어찌 보면 편한 휴식, 도피라고 하기는 뭘 하지만 일단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휴식 여행을 올 수 있는 딱 타겟이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 타겟들을 여기 인스타에서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아지트라고 한번 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지트에 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지트를 만드는 거죠. 결국 대표님은. 결국 그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써야 되겠어요?
네, 어떤 내용에? 어디다 어떤 내용을 써요? AOX 블로그나 인스타에 어떤 내용을 써야 돼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올 텐데 공감을 가야. 그게 대표님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러네 라고 동감을 하면서 나도 이런 상황이었네, 나도 이러네. 즉 상황에 대한 콘텐츠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상황이세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기 한번 와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세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기 하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모래놀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 문제를 알 수 있고 못 할 수 있고 그런 공감과 해결책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즉 문제 상황 공감을 하고요.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해주는 컨텐츠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문제만 있으면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왜냐면 해결이 안 됐는데 문제는 나도 문제인데 해결책을 보여주는 게 어떤 걸까요? 해결책을 보여주는 거는 다른 사람의 간증이에요. 다른 사람의 간증이요? 예. 아, 나도 이런 경우였는데 여기서 이런 글쓰기 교육을 하고 아지트에서 그랬더니 결국 내가 이걸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됐다. 그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나 봐야 돼요. 반응이 어떤지. 그래서 블로그에 댓글은 열지 마시고요. 공감만 찍어 놓으시고요. 블로그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인스타는 좋긴 하지만 인스타에 다 못 담아요. 네, 못 담기 때문에 블로그부터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블로그를 시작을 못하고 인스타를, 그러니까 제가 SNS를 좋아해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얼른 뭔가 메모를 남겨야 되는데 네. 블로그는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컴퓨터 앞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손쉽게 생각했던 게 인스타인데 근데 인스타를 가볍게 하려면 인스타가 맞아요. 근데 대표님은 인스타 자체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정리를 못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찾아서 봐야 돼요. 못 봐요. 근데 블로그는 내가 키워드 검색만 하나 딱 해도 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대표님이 이런 거를 표현을 하려면 인스타에도 물론 올리긴 하지만 인스타는 그 SNS 자체 특성이 검색이나 그런 특성이 안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실 거면 블로그가 꼭 필요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클래스의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아지트에 와서 글쓰기 클래스 중에서 회복을 하는 그러한 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완전 고관여 상품이에요. 완전 고관여는 뭐냐면 정보 탐색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인스타는 정보 탐색에 약해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이슈를 만들어주고 정보 탐색이 되는 블로그를 모아드리고 여기서 블로그에서 끝이 아니에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려면 비공개 카페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비공개 카페 회원들이 대표님하고 공감을 느끼면서 대표님의 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철저히 주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문제 해결책 그리고 간증 세 가지만 써주세요. 네, 대표님 컨텐츠에 이 세 가지가 나와줘야지만이 사람들이 반응해서 실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대표님이 현재 하고 싶은 거를 푸는 일종의 디자인 싱킹적인 방법이거든요. 제가 순서는 다 하나씩 말씀을 드렸죠. 순서 자체를. 근데 저희도 신상품도 저렇게 다 만들어요. 저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겟이거든요. 내가 어떤 타겟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품도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사줄 사람이 1차 타겟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뭐냐면 상세 페이지는 가장 기본이 설득이거든요. 전혀 내 상품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 상품을 사게끔 해주는 그런 설득인 거고요. SNS는 그 사람들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 거고요.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너무 생각을 못했어요. 다나에 가서 할 건데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한다는 생각은 전혀 아직 못했어요.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야 지속성이 있잖아요. 네, 뭐든지 돈이 문제라. 근데 신기하게 그 다낭 한번 해시태그를 그쪽으로 했을 때 그쪽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 생각은 못하고.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일부분일 거예요. 이게 만약에 대표님처럼 아지트란 개념으로 확대가 되려면요. 실제 그 대표님의 팬층이 그 속에서 생기면서 한 번, 두 번 계속 방문을 이끌 수 있는 것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의 이 갖고 있는 컨텐츠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근데 매력적인 컨텐츠는 어떤 거냐? 문제도 있고,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런 해결책이 있어. 근데 이걸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야. 이 3단계가 맞아주면 되는데, 이 3단계를 해줄 수 있는 데가 네이버 카페예요. 이거는 블로그에서도 못해요. 왜냐면 블로그에 다른 사람이 글을 못 올리잖아요. 카페는 그 카페 회원들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가 많이 사람들이 뭐 지금 거의 뭐 옛날 거라고 막 그래도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가장 필요해요.